42살의 브랜든과 캔디스는 2009년에 결혼해서 딸 둘을 키우는 인플루언서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뉴욕에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사진상으로 보면 언제나 행복해 보이던 그들의 생활은 2024년 6월 남편 브랜든이 사망하면서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브랜든과 캔디스는 어릴 때 햄튼에 있는 별장에서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2009년에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죠. 브랜든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고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캔디스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의류업체에서 MD로 일했었죠. 그들은 2009년에 결혼했는데요. 맨하탄의 사교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베카 지역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고 햄튼에는 155평짜리 대저택을 구매했죠. 브랜든의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이 남들보다는 쉬운 편이었는데요. 특히 햄튼에 있는 대저택은 개발할 당시에 두 채를 지었는데 한 채는 한 사람에게 팔고 나머지 한 채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었죠. 아내 캔디스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캔디스는 마마인 타타라는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전부 공개하고 전시했죠. 여름마다 유럽의 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떠나거나 전용기와 클래식 스포츠카, 13억짜리 요트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고 항상 화려한 파티를 하는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월 120만원짜리 고급 피트니스에서 시간당 30만원짜리 개인 레슨을 받았고 심지어 집에는 개인 요리사, 유모, 가정부, 운전사를 고용해서 살고 있었죠.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캔디스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만 8만 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비록 남편 브랜든은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은 폴더폰을 사용할 정도였지만 아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항상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는 캔디스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들 부부가 이 많은 생활을 감당할 정도로 돈이 많은 건지 궁금해 했는데요. 캔디스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광고나 협찬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로 나오는 수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캔디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랑하는 화려한 삶들이 남편 브랜든의 부동산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브랜든의 부동산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추측할 뿐이었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화려한 이들의 삶과 달리 사실 이들의 재정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이 무렵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 브랜든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났죠. 브랜든은 2016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과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020년에는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삶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아내 캔디스는 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 브랜든은 일을 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가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스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가정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특히 2019년에 캔디스는 인터뷰에서 남편 브랜든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지지해준다고 말했고 자신이 차린 음식을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 트라이베카에 있던 펜트하우스를 단돈 9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 원에 팔았는데요. 남편 브랜든은 이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부채를 갚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어퍼이스트에 120평짜리 초호화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월세만 한 달에 약 6,500만 원인 곳인데요.
고급 가구를 렌트하는 비용으로 18만 달러, 하나 약 2억 원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매달 약 1,500만 원을 내야 하는 가구 렌탈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시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삶을 과시하려면 그 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남편 브랜드는 요트 유지 비용이나 가구 렌탈 비용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햄튼에 있는 대저택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가며 과시적인 삶을 연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가을이 되자 브랜든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운 친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3명의 친구들이 그의 사업에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브랜든은 브루클린에서 한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15년지기 친구는 이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원을 투자했고 다른 친구들도 약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15년지기 친구는 이때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브랜든이 말한 부지는 약 한 달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구매한 상태였던 것이죠. 브랜든이 말한 개발 프로젝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친구들이 투자한 사업 자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15년지기 친구는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았고 브랜든의 친구 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보트 회사와 가구 업체에서 그동안 연체된 비용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걸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브랜든에게 투자해서 돈을 받지 못한 친구 중에 한 명인 라이언은 브랜든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황을 해결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브랜든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은 2024년 5월 캔디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현재 당신의 남편 브랜든은 파산했고 빚이 엄청 많다고 진실을 알렸죠. 그제서야 캔디스는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캔디스가 남편 브랜든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재무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브랜든은 변호사와 미리 말을 맞춘 후 모든 게 괜찮다고 속이면서 캔디스를 안심시켰습니다. 캔디스와 브랜든은 매년 여름마다 유럽에서 화려한 휴가를 보내곤 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캔디스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만 성사시키면 현재 재정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브랜든은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했으니 셋만이라도 다녀오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아내와 딸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브랜든은 문자를 보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캔디스와 딸들은 이탈리아 아말피에서 여행을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여행 도중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거절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히 브랜든이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호텔이 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6월 30일 경찰은 캔디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브랜든이 혼수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캔디스와 딸들은 이탈리아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브랜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브랜든은 거래가 성사되었다며 자금 위기는 해결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1,000달러, 하나 약 130만 원을 빌렸죠. 그리고 6월 29일에는 햄튼에서 열린 폴로 경기와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고 시간을 보낸 후 캔디스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30일, 브랜든은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 안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우울했으며 이게 최선이었다며 자신의 죽음으로 1,600만 달러, 하나 약 200억 원의 보험이 지급되니까 그 돈으로 해결하라는 유서를 남겼죠. 또한 그의 차 안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인해서 차 안에 있던 브랜든이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월 3일 사망했습니다. 브랜든은 부친의 묘소 옆에 묻혔고 그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소수의 친구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의 사망 이후 그는 총 3,400만 달러, 하나 약 500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금액은 브랜든의 보험금 20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또한 그는 사망 당시 계좌에 단돈 8,000달러, 하나 약 1,0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항상 과시하고 늘 행복하게만 보였던 가족이었는데 사실 남편 브랜든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호화로운 삶을 지탱할 만한 재정은 바닥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던 캔디스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얼굴까지 공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최근에 뉴욕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출기관에서는 아내인 캔디스에게 미납금과 이자 80만 달러, 하나 약 1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도 제기했죠. 이 사건은 결국 소셜미디어의 병폐를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캔디스는 남편의 사망 이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